발표를 맡게 된 권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원기둥 형상의 단순 형상의 혈관에 만약에 협착, 부부적인 수축으로 인해서 협착이 발생했을 때 과연 협착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어떤 유동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착은 벽면 전단 응력이나 헬리시티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 재순환 영역이 생기는 것을 또 초래하는데, 바로 이 재순환 영역은 혈수판, 지질 입자 등 혈관 안을 지나가는 입자들이 더 오래 체류하도록 만드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장시간 체류가 혈전 형성이나 죽상, 경화, 진행 같은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위험 평가하기 위해서 입자 재순환 시간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지드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진행을 하였고, 또 다음 섹션으로 현신 혈관에서의 유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주요 지표를 가지고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재순환 시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과연 무엇인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기술력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리지드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플루언트와 메카니컬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섹션 A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플루언트 안에 있는 유저 디파인 펑션 기능과 DPN 기능을 활용해서 과연 그 입자가 유동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입자 재순환 시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입자 재순환 시간이 어떤 인자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키슬램 기능을 이용하였고, 또 인감으로 분석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형상은 다음과 같이 단순한 형상에 이 부분에 협착이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형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소고날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면체의 메쉬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또 지각 방정식,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다음에 협착률은 75% 정도의 협착률을 가지고 있고, 편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경의 5%만큼인 0.5mm만큼 플러스 Y 방향으로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완전 발달 포화의지율을 네임드 익스프레션 기능을 활용해서 넣어줬습니다. 이 이렇게 한 이유는 초반 계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전 발달의 유동을 식으로 넣어준 것이고요. 또 벽면은 노슬립 조건, 출근은 정합 0, 속도급의 0의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검증 같은 경우에는 참고 문헌의 볼티시티를 기준으로 유사한 컨트롤가 나타남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모델이 매우 유사한 컨트롤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벽면 전단 응력입니다.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레이논즈 넘버에 따른 벽면 전단 응력을 저희 왼쪽에 저희 모델과 나란히 나타내었고,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플레인에서의 벽면 전단 응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벽자 독립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 프로파일 기준으로 세 가지 셀 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매우 높은 일치율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폴스한 모델에 대해서 나머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리지드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섹션입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플루언트와 메카니컬 사이의 유체 구조 연성 해석, 즉 FSI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지드월 가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토탈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총 3주기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대칭 혈관에서는 변형이 축 중심으로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지 않고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최대 변형량은 35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혈관 직경 10mm에 비해서 무시할 만큼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폼리세스 스트레스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 역시 이전에 토탈 디포메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무시할 만큼의 그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협착부가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협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협착이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심축보다는 균일하지 않게 일정 경향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고, 또 최대 변형량 역시 39 마이크로미터로 직경에 비해서 작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폼리세스 역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역시 크지 않은 스트레스 그리고 무시 가능한 정도의 변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즈볼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섹션의 결론은 대칭 및 비대칭 혈관 모두에서 토탈 디포메이션은 두 직경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따라서 저희 케이스의 경우 리즈볼 가정을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모사 또 해석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PM 해석을 통한 입자 재순환 시간의 계산입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 같은 워크플로우로 DPM을 통해 입자의 체류 시간 그리고 재순환 도량을 정량화하여 입자 재순환 시간의 재순환 비율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머니 넘버가 클수록 입자 체류 시간이 작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입자가 대칭인 협착부와 그리고 비대칭인 협착부에 대해서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궤적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협착부가 비대칭인 경우에 더 재순환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벽면 전단 응력이고요. 벽면 전단 응력이 같은 경우에는 대칭인 경우, 비대칭인 경우에 협착부에서 가장 높은 전단 응력을 보인다는 것은 인지하였고, 또 워머슬리 넘버가 큰 경우에 이 부분과 같이 벽면 전단 응력이 또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헬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4가지 주요한 주기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또 워머슬리 넘버가 클수록 그리고 대칭보다는 비대칭일 때 헬리시티가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비대칭 협착이 높은 헬리시티를 보이고 높은 와도를 보이고 또 높은 벽면 전단 응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워머슬리 넘버가 클수록 맥동 주기가 빨라져서 입자 체류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저희는 입자 재순환 시간을 출력 변수로 정했고, 입력 변수를 주기, 평균 속도, 최대 속도, 입자 밀도로 사용하여 오키 슬랭을 활용한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샘플 점이 이상적인 예측선에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예측 오차와 피팅 오차의 차이가 작아 과접합 가능성이 적으므로 민감도 순위 분석과 설계 성향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입자 재순환 시간에 대한 변수 영향도가 최대 속도, 평균 속도, 주기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는 둘 다 속도, 유속에 관한 파라미터이므로
이 두 변소를 함께 고려하여 입자 재순환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서페이스에서는 평균 속도 그리고 최대 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 재순환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유속 증가가 유동 방위, 재순환 영역 그리고 저속 체류 영역을 만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앞서 보여드렸던 리스폰스 서페이스에서 평균 속도와 최대 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 재순환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입자 재순환 시간이 혈소판이나 지질입자 같은 혈관 내를 흐르는 입자가 국소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혈전 형상 및 불상경화 같은 생리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혈관 변형은 리지두얼 타당성 검정을 통해서 무시할 수 있음을 보였고, 현심 유동은 입자 재순환 시간을 증가시켜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또 민감성 분석을 통해서 유동 속도가 그 입자 재순환 시간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